공수처의 영장 공작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 공작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폭로가 됐는데 한 그 서너 단계에 걸쳐서 폭로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부 4단계에 걸쳐서 뭐 폭로가 됐습니다. 전부 제일 처음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죠.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다시 이걸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4시에,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브리핑을 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그때 출범 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전부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처음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데서부터 의문이 시작이 됐죠.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 수사 기록을 넘겨줬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넣은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다. 자, 근데 그 기각 사유에 뭐가 들어있느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확인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퇴짜, 기각 이유는 아니 당신들 수사권도 없으면서 이게 뭐야? 기각했다는 것이 지금 첫 문제 제기였죠. 만약 이것이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파급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그러니까는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영장 선호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 이게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사실을 숨기고 그냥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만 가지고 검찰로 수사 기록을 넘겼다. 그러니까 검찰도 속였다. 법원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짜 맞았다는 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속였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속였다. 국민도 속은 거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이 검찰에 공식 질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는 답변할 수 없다. 자, 답변할 수 없다. 이것은 긍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오전 시점이고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지만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각을 당하니까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을 서울지방법원으로 간 거죠. 서부법원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각 사유가 중복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 그 중복 청구를 동시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 중앙지방법원을 먼저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은 인정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인정을 했고 이것은 검찰 수사 기록에 영장의 1년 번호만 확인해 봐도 이것이 검찰에 보낼 때 영장 선호통을 몰래 빼고 보낸 것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주진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 반 정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 수색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한 적이 있다.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공수처에. 그렇게 기각을 당한 적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전에 이런 예산에서 글이 올라오니까 주진우 의원의 글이 올라오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느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하니까 그런 말 말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청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중간적이 있다고 조금 전에 실토를 했죠. 통신영장도 사실상 청구를 했다는 것을 지금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이 공개 질문을 합니다.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이것을 기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이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에서는 중복 요청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중복 요청이 동시에 두 군데 다 해설 내놓고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중복 요청 서부지방법원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각을 했다. 이것은 일단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진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 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을 다 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 기소 자체도 지금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중에 비어있는 영장 일련 번호가 있는지 이것을 본인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검찰 그리고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을 하겠다. 일련 번호가 그대로 매긴 그대로 공수처에서 매긴 그대로 검찰로 갔는지 자기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었던 그 영장 청구의 번호는 빼버렸는지 그거는 바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면 일단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고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안은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석방이 돼야 되는지. 대통령이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 것만 한 진실도 숨기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처음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이 주진우 의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이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핵심 내용만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2024년 12월 6일 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는 그 직후죠. 그 직후에 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해버렸다.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리고 다시 12월 10일에 중앙지방법원에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것도 기각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부 4개죠. 압수수색, 통신, 압수수색, 체포영장 기각을 했다는 것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기각이 되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먼저 거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해서 12월 30일에 체포영장 발부하고 올해 1월 7일에 다시 2차 체포영장 발부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속영장까지 1월 19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전부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든 영장을 청구를 하다가 왜 이거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느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때 둘러댔죠. 서부지방법원 그 한남동이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서 그쪽에 했다. 이게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그 피의자의 주거지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있는 곳에 관할 법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저쪽에 제주도에 살거나 그럼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그러면 거기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지 같은 서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서울 안에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이 태자를 맞으니까 그때부터 자파 커넥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정계선 법원장이 있고 우리법연구회 그 오동훈과 윤선 동기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 정계선이 있고 아마 정계선이 우리에게 보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또 헌법재판관으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커넥션 의혹이 있는 정계선이. 그리고 거기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마은혁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극좌파 판사라는 마은혁도 거기에 부장판사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마은혁은.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면서 거기 아직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마침 그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가 바로 그 영장을 발부해 준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있었죠. 그 이순영 판사. 그래서 결국은 관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어서 이건 거짓말이고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그쪽에 서부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당장 그 우리법연구회 그 소속이었죠.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지금 정계선, 마은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해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정계선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 그 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도 우리법연구회 또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준 신한미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차은경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영장을 몰아간 거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집어넣었다가 태자 맞으니까는 저쪽으로 갔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법 문제가 생기죠. 불법 문제가 생깁니다.